DK넷 라디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님과 함께 배워보는 형법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절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바운스 책이라 배드 책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체크가 이제 네. 바운스 난 거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형법 중에서 재물에 대한 죄,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쭉 이제 알아보다가 절도죄에서 멈췄는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게 절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월마트에서 이제 예를 들어 카르트에다가 물건을 싣고 페이 안 하고 나오는 것도 절도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곤란 겪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도 좀 있거든요. 아, 네, 인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그 금액이 뭐 크지 않아서 뭐 사이테이션 한 장 정도 받고 말지만 그것도 절도다라고 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절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건을 그렇게 인제 형체화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으로 그러니까는 어 그 절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특별한 경우라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한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끔 체크를 받게 되잖아요, 커스터머한테. 네. 근데 디파짓 했는데 이게 인제 돈이 안 들어오고 바운스가 나 네. 버리는 경우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인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책을 쓰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개인 책으로 쓰는 경우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책은 저희들이 쓰는 책은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환어음쯤 되겠어요. 그죠? 예. 어음도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는 환어음. 그렇죠. 네. 한국식으로 따지면 환어음쯤 되겠는데, 내가 요거 인제 증서를 줄 테니깐 저기 가서 체이스 은행 가서 입금을 해 보면 이거 지급 제시하면 돈 줄 거야. 예. 이거 받고 네 물건 줘. 네 서비스 줘. 이게 환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한국식으로 따지면 환어음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게 책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음 쓸 일 거의 드물잖아요. 뭐 비즈니스 크게 하는 분들 아니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드문데, 미국은 이런 어음 제도가 모든 개인들이 쓰고 있더라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어음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제도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되면은 국가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에 인제 우리 동포들께서 하시는 비즈니스가 도매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도매상, 그리고 뭐 비 비 비즈 다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헤어컷도 있을 수 있고, 뭐 예. 파마 같은 경우하고 책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네, 있을 수 몇백 불리터 나올 수 있죠. 있고, 네. 뭐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 광고비를 대부분 다 체크로 받을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타인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책을 받은 경우여야 해요. 네. 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많겠죠.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 제외하고.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 제외하고 책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책을 받으면 인제 은행에 디파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네. 받은 후 30일 이내에 디파짓을 하셔야 돼요. 아, 디파짓하는 날짜도 네, 중요하군요. 그렇죠. 받은 후 30일 예, 그러니까 이내다라고. 책에 적혀진 그 날짜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그 날짜로 날짜로부터 시작해서 30일 이내에 디파짓을 30일 하셔야 돼요. 이후에 디파짓하면은 구제를 못 받는다는 건가요? 구제가 안 돼요. 네. 아, 그러니까는 중요하게 기억을 해 네, 두셔야겠네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네. 일 이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그 디파짓을 했는데 이게 바운스가 났어요. 예. 네, 바운스가 났는데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잠시 템포럴리 이렇게 밸런스가 낮아질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노티스를 보내 줘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귀하가 발행된 책이 어 책을 입금을 했는데 이게 바운스가 났습니다. 이거를 시 네,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어 그 지급을 해 주세요. 전체 예. 금액을 지급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있어요. 예. 이런 노티스 문구가 있는데, 이런 노티스 문구를 보내 주고 10일 이내에 변제를 해 주지 않잖아요. 전체 금액을 변제를 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절도죄가 성립이 돼요. 아, 그거를 theft by check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는 theft by check은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형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500불 50불 미만은 클래스 C, 500불은 클래스 B, 그러니까는 1,500불은 클래스 A, 2,000불은 스테이트 제일 펠러니, 10,000불은 그러니까는 third degree felony, 20,000불은 second degree felony.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그리 그러니까 음
그리고 20만 불 이상이 퍼스트 디그리 펠로니 그러니까는 세컨드 디그리 펠로니가 20만 불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서드 디그리 펠로니가 10만 불이고 예. 금액을 잘못 봤어요. 등등 이제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도매상에서 뭐 물건 사는 경우 금액이 크겠죠. 그죠? 그렇죠.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500불, 뭐 한 10,000불, 20,000불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경우에는 뭐 형량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 뭐 광고비도 그럴 수 있어요. 1 년치 광고비 아니면 6 개월치 광고비를 뭐 이렇게 받았는데 뒤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인제 그게 바운스가 났다. 10,000불 예. 넘을 수도 있겠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물건을 팔거나 예를 들어 그 방송국에서는 라디오 방송국이나 뭐 다른 신문사 같은 경우는 광고비겠죠. 변호사 선임료도 될 수 있고. 네. 네. 바운스가 날 수 있는데 요렇게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채굴을 써 주는데 바운스 나서 노티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갚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예. 보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절도로 취급이 된다는 네. 거네요. 네.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30일 이내에 체크에 써진 날짜 네. 30일 이내에 디파짓을 하셔야 하고 네. 반수가 난 이후에는 반드시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만약에 10일 이내 보내라고 노티스를 네네. 보냈는데 돈을 변제를 안 해준단 네.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액션은 어떻게 돼야 되는 네. 겁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뭐 이런 경우 어떻게 그다음에는 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뭐야?"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각 그 디스트릭 어토니스 오피스마다 달라스는 달라스 디스트릭 오피스가 있어요. 예. DS 오피스가 있어요. 디스트릭 어토니스 오피스가 있어요. DS 오피스가 있는데 그는 지방 검찰청쯤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기에 특화된 디비전이 따로 있어요. 네. 하첵스 디비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덴튼에 사시는 분은 덴튼 카운티 하첵스 디비전, DS 오피스 하첵스 디비전, 달라스는 달라스 카운티 DS 오피스 하첵스 디비전, 그리고 뭐 콜린 카운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각각의 이 기능을 담당해 주는 검사실이 따로 있어요. 그 네. 검사실에 이거를 리포트를 이렇게 내용 증명을 해서 노티스를 보내시고 그래도 돈을 못 받았어요 하고 했을 때 10일 지나서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어 검사 명의로 검사실 예. 명의로 레터가 나가요. "너 안 예. 갚으면 이제 잘지 크리미널이 않는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알아서 그 카운티 오피스, DA 그렇죠. 오피스에서 인제 그렇죠. 그렇죠. 작업을 그러니까 그렇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검사실에서 이 건을 거부 못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앞에 그 노티스를 보내고 10일 기다리고 하는, 그리고 30일 이내에 디파짓을 하고 예. 등등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예. 조건을 엄수하셔야 그 검사실의 그 검사나 검사들의 역량이라든지 그 DS 오피스를 내 힘으로 내 우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체크를 이슈한 자가 돈을 갚거나 안 그러면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타주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타주에 그렇죠. 사는 분이 여기 와서 물건을 살 수도 있는데 워런트 걸어 놓으면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타주에서도 트래픽 티켓 발급받으실 때 아. 혹시라도 그렇게 걸리면 거기서도 예. 구속이 될 수 있어요. 타주도 네,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인제 이런 유형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요렇게 예. 법률로 구속 요건을 걸어 놨더라 네. 보시면 되겠어요. 예. 보통 잘 모르시면은 피해 당하시고 네. 계속 상대방에게 말로만 구두로만 "빨리 갚으세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렇게 변상을 못 받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말은 필요 없고요. 예. 이미 한번 바운스가 난 경우에는 '변제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너무 이렇게 온정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온정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 뭐 비즈니스고 냉정하게, 비즈니스 거래는 냉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너무 냉정해도 냉혈한이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이미 상대가 뭐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게 네. 내 권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예. 야, 이렇게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뭐 그러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겠죠. 그렇죠. 구제받지 못하는 거고 나중에 아무리 컴플레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30일 이내에 디파짓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게 중요하네요. 네, 디파짓 하셔야 돼요. 예. 네. 법적인 장치를 내가 네, 혜택을 그렇죠. 받기 위해서 그렇죠. 인제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쏘줬는데 뭐 7월 넘어서 넘어서 이렇게 디파짓하면 소용이 없는 디파짓을 거군요. 뭐 하는 경우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뭐 상대방이 체크를 이슈한 네. 측에서 "지금 돈 돈이 없으니까 없어요. 좀 이따가 해 예, 주세요." 이따가 해 주세요 그럴 할 수 수도 있는데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거죠. 6월 1 예.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9월 달이죠. 9월 1일 날 써준 거를 뭐 10월 한 15일 날 디파짓을 했다.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 이미 진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체큐를 다시 이슈해 그렇죠. 주세요. 그렇죠. 날짜에 맞춰서 네. 그렇게 그렇죠. 요청을 네.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다 인제 판판이 당하시는 거고요. 예. 그달 말까지 30 일만 변제 기간을 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뒷바짓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런 노티스 바운스 나는 경우에는 노티스 보내시고, 예. 그리고 노티스도 그 폼이 다 그 있죠. 폼이 다 있어요. 이거 예. 찾아보면 다 나와요. 예. 네. 핫책 노티스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 예. 나와요. 예. 문구 있어요. 고렇게 해서 그거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뭐 인제 돈을 변제를 안 해 준다. 네. 그러면은 DS 서피스로 가셔야죠. 예. 그리고 그 문구가 어려우신 경우는 30일 이내에 디파짓을 하셨는데 바운스가 나잖아요. 그럼 DS 서피스로 바로 가시면 DS 서피스에 이런 문구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이런 문구를 넣어서 보내주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뭐 그냥 프리로 쓸 수 있는 제도니까 그렇게 쓰시고, 그렇죠. 뭐 검사들 이름 타이틀 달고 나가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받는 네. 사람도 후달릴 거야 아마. 예. 비속어를 썼나요, 제가? 네. 이거 쓰시면 안 되는데 네. 비속어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예. 그러니까 생활에서 정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좀 잘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리를 잘 행사하시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게 방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아주 실생활에 필요한 저희가 이것도 형법에 위반이 되나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는데 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네.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네. 주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한 1-2분 정도 남았으면 그 최가고 관련해서 디스커스 해야 될 포인트 한두 개가 더 있는데요. 네. 이거 말고 우리가 책을 쓰는데 바운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예를 들어 12 월이 다가오니까 구세군에 뭐 책으로 도네이션을 했는데 그게 바운스가 났다.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이것도 크리미널 메러예요. 아. 근데 이거는 클래스 C 미스디미너다. 네. 물건을 받거나 뭐 실질적으로 피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도네이션 하는 그렇죠. 경우. 또 아들한테 아니면은 뭐 인제 친구한테 돈을 뭐 한 200 불을 줬는데 빌려줬는데 네. 그게 바운스가 났다. 예를 책으로 들면 뭐 줬는데. 부조금을 했는데 네, 바운스가 바운스가 나는 났다. 경우. 네. 네. 그거는 클래스 C다. 아. 왜냐하면 그래야지 책에 대한 그 책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예. 건가요. 예. 그리고 그거는 클래스 C인데 하나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일드 서포트 있잖아요. 네. 이거는 또 별개예요. 아. 예를 들어서 양육비 내는 거. 이혼해서 아니면은 뭐 인제 결혼 전에 둘이 좋아해서 애가 생겼는데 애가 있으니까 일방에서는 얘를 기르지 않은 사람은 애를 기른 사람한테 당연히 양육비를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좋아해서 낳았으니까. 네. 그죠? 이혼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책으로 이렇게 차일드 서포트 디비전으로 책을 보내요. 원래 그렇게 보내야 돼요. 차일드 서포트 디비전을 통해서 여기 양육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어카운트를 셋업해서. 네,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이것도 교육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경우인데 책이 바운스가 났어요. 한 달에 뭐 한 300 불, 400 불, 500 불 주기로 했는데 이게 책이 바운스가 났어. 예. 그런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클래스 B 미스디미너예요. 아. 예를 들어서 500 불까지는 클래스 C인데 언더 500 불인데 왜 클래스 B냐? 묻지 마시면 저한테. 근데 그렇군요. 그거는 클래스 B다. 예. 네, 음주운전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게 돼요. 아, 양육비 지급하는 그렇죠. 책이 바운스 날 경우.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하나 특이점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어떤 식으로 배드 책이 났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체크에 관한 것들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